주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네네. 출두가 있었습니다. 그쵸? 네. 네. 네, 지난 28일이죠. 네. 일요일 날 특검에 출두를 했는데 뭐 지상으로 가느냐, 지하로 가느냐 부터 시작해서 조사를 9시에 받으면서 나오냐, 네, 10시에 네. 나오냐. 그리고 9시에 조사받느냐, 10시에 받느냐.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전 조사는 받고 나서 오후에는 박창환 총경의 수사는 음. 거부하겠다 해서 또 시간을 끌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로 구설수에 지금 오르고 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검찰에 출두하면서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시하고 사과를 표시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무런 사과의 말씀도 없이 그냥 출두를 해서 그것도 좀 비난의 소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좀 보고 올까요, 감독님?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말에 있었던 그 특검 출두 영상하고요. 또 전직 대통령들이 출두했을 때 어땠는지 그거 이어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조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도 진실거부권 행사하실 건가요?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박전 대통령님, 아직도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보신 것처럼 사실 전직 대통령들은 한마디 네. 혹은 두 마디라도 네네. 잠깐 서서 이렇게 국민들을 향해서 맞습니다. 말을 하고 네.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어제 보고 어떠셨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구나. 여전하구나. 네. 예. 본인은 아직 잘못했다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잘못했다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 그렇죠. 본인은 뭐 미안한 마음도 없고 사과할 마음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파면시켜가지고 나를 이렇게 사법 처리하려고 하느냐. 나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한 것뿐인데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아직도 서울 지금 법원에 재판받으러 나오시면서 그 지지자들 정말 진짜 한 줌이거든요. 좀 몇십 명 되지도 않은 지지자들이 외치는 그 말 연호에 아직도 흐뭇하게 웃으면서 거기를 쳐다보면서 나오시는 모습이 네. 전 정말 정말 국민들 뒷목 잡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아직 뭐 뉘우치거나 반성하고 있지도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빨리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절연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저 정도로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민주당에서 뭐라 그러냐면 국민의힘에서 뭔가 지적을 하거나 그러면 야 내란동주당이 너희들이 이런 거 할 자격이나 있어? 맨날 그 얘기거든요.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절연을 통해서 네. 이제는 국민의힘이 조금 정말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벗고 지나가야 된다. 이게 너무 참 한심스럽지 않아요? 아직까지 저러고 있는 게 아니 그러니까 네. 본인이 그렇게 당당하고 그러면 왜 지하로 가려고 합니까? 그러면 자신이 검찰총장일 때 저런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했잖아요, 무조건. 구속부터 하려고 그랬죠. 그랬었고. 예. 다 줄치하고 돌았잖아. 예. 아니 그랬던 본인은 무슨 잘잘못이 있든 없든 그건 이제 법리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데 아직도 지난 탄핵 때처럼 정치로 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현직 대통령일 때 그나마 현직 대통령일 때 나 조금 가능했던 문제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전직 대통령이고 그런데 아직도 정치로서 이 수사를 어떻게든 뭐 피해질 수도 없습니다. 지금 네. 상황은 피해질 수도 네.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본인이 정말 떳떳하다고 하시면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으시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한 부분이 있는 대로 잘못이 없으면 그걸 소명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의 보여준 모습은 너무 비겁한 모습이다.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나마 과거에 지지했던 분들, 그다음에 보수 진영을 진지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조금은 따뜻한 눈으로 과거보다는 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동정론이 있어요, 네. 지금은. 네. 왜 그러냐면 그래도 이분은 사법 절차를 다 끝내셨어요. 어쨌든 뭐 중간에 어떤 그 사면이 됐든 어쨌든 간에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또 형도 사시고 그러던 와중에 본인의 어떤 그런 사법 책임을 어느 정도 했다라는 기본이 되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그래도 정치권에서 찾는 이유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윤 전 대통령은 진짜 저러면 진짜 나중에 뭐 본인을 외치는 좋아하는 사람 몇십 명은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거기에 취해서 그만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핸드폰 그만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예. 뭐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해요. 네, 그런 답답합니다. 그런 전 대통령을 버리지도 못하는 국민의힘은 더 답답합니다. 더 답답합니다. 솔직한 예. 말씀. 네. 저희들은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통령시키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런 장면을 보면 가슴도 아프고 또 미어지고 특히 보수 대통령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이렇습니다만은 결과야 어떻든 간에 그거는 내 개인적인 일이고 네. 공사를 구별해서 이래 보면 참 좀 당당하지 못하다는 거, 그런 것에 대한 문제, 또 들어갈 때 우리 국민들한테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공식적인 사과도 좀 해주고, 그럼요. 그렇죠. 그럼 이제 네. 그것도 아니고 또 비상경험을 했잖아요. 아이,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걸 해줌으로 해서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을 좀 달래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요, 내가 어.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타카 아저씨가 진짜 윤석열 전 대통령 보수 정권 탄생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그 마음과 그 표를 찍어준 지금 방송 보신 여러분의 마음 똑같은 거죠. 예, 예, 예. 진짜 우리 국민들한테 별 낯이 없다. 네. 미안하다. 그러니까요. 그 결과야 뭐 그 다음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찌됐든 간에 정권 5년을 다 마치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자들이라든지 국민들께 당연히 사과의 말을 하셔야죠. 뭐 법적인 부분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본인이 임기를 못 마쳤다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본인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잘못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도 뉘우치지는 본인 스스로는 잘못했다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저런 모습이 굉장히 아직도 오만하다. 그리고 정말 무한하다. 뭔가 좀 이렇게 측은지심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진짜 측은지심이라 일도 안 들어요. 진짜로. 예, 정말 빨리 처벌 받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자, 네. 그런 와중에 네. 저 수사관을 교체한다든지 조사를 거부하면서 그런 부분에 또 우리 변호사님 보는 거는 뭐 그거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네네. 본인의 불이익이에요. 그것은요. 예, 오히려 본인에게 불이익하다. 네. 그런 걸 본인이 알 건데 왜 저렇게 하지? 기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정치적으로 풀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걸 메시지를 통해서. 근데 이제는 안 된다니까요. 이게 탄핵 정국하고는 틀리잖아요. 탄핵 정국은 그나마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 사법재판이다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런 게 통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온전히 진짜 이제 본인도 전직 대통령이 됐고 네. 오로지 사법 절차만 남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왜 정치적으로 풀려고 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걸 도와줘요?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안 찾아온다고 지금 난리래잖아요. 전화도 안 받는다. 전화도 안 받는다고. 근데 이제 그럼 누가 지금 바뀌었어요? 솔직한 네. 말로 받아서 진짜 이 똥물 나한테 튀면 안 되는데 네. 지금 튀길까 봐 걱정이지. 그동안 띈 통물도 지금 이렇게 막 씻고 있는데 지금. 네. 근데 네. 이제 그 박창환 그 총경이 보니까요. 네. 이분이 특수통 수사로 굉장히 유능한 수사관이었던가 봐요. 네네. 이 사람이 경찰대 다니는 과정에 사법고시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특수통 조사를 하는데 알아보니까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했답니다.
하도 날카로운 질문을 하니까 못했고 거기다 이제 피의자 조서 진술도 거부를 한 상태였고 거기서 보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나와서 야 이게 뭐냐 어떻게 된 거냐 하다 보니까 핑계를 대서 그 경찰 이제 박창환 총경을 수사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경찰청에서 발표한 것은 그때 당시 체포영장 집행하러 1차로 갔을 때는 네. 박창환 총경이 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어떤 빌미밖에 없었다. 수사 거부로. 그래서 나온 얘기가 보니까 박창환 총경의 어떤 수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해서 요구한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있는 그게 상황입니다. 핑계네요. 그죠? 네네, 네, 뭐 핑계다. 가해자가 이렇게 나를 보고 어떻게 네네. 조사하냐 이건 다 네. 핑계였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수사를 이렇게 날카로운 수사를 안 받아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이 하지도 않았어. 과거에는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윤석열 검사는 종이를 보지 않아요. 페이퍼를 보지 않는 검사로 유명합니다. 근데 감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밑에서 페이퍼 작업 해준 사람이 한동훈 당시에 한동훈 지금 전 대표라든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꼼꼼하게 일을 하는 스타일이니까 밑에서 백업을 해줬던 거예요. 페이퍼 그렇죠. 작업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수사에 대한 감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누구를 어떻게 하면 듣고 브리핑을 듣고 누구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걸 좀 잘 해서 그 성과를 거둔 수사였지. 뭐 본인이 그렇게 뭐 정말 꼼꼼하게 수사를 한 스타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아마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되게 꼼꼼하게 조사를 하면 솔직히 뭐 거짓말 하는 거 많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불쾌감을 느꼈다는 얘기는 아니 근데 결국은 이제는 그게 지금이랑 과거랑 틀린 부분이 과거에는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냐 없냐 문제가 있었었죠. 근데 지금은 특검법으로 그게 모든 다 해결이 돼 버렸어요. 어떤 수사 권한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가 맞습니다. 특검법으로 다 해소가 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 경찰이 하건 뭐 누가 하든 어차피 다 검찰 맞습니다. 특검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경찰이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윤석열 그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을 못 받는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고 또 특검에서는 수사 회피의 태도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어느 쪽에 피해자의 권리를 뭘 보장 못 받는? 방어권 보장이 안 된다는 방어권 거? 보장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변호인들 다 입회하고 있잖아요. 음, 그리고 뭐 인권 수사 당연히 하죠. 오히려 이런 특수 수사에서는 강압적인 수사를 못 해요. 음,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저도 이제 들어가 보면 검찰에서도 괜히 뭐 트집 잡힐까봐 엄청 신경 써요. 엄청 일반 사건보다 훨씬 더 애호를 하고 오히려 더 조심하고 대신 수사를 굉장히 꼼꼼하게 해요. 정말 일반 사건보다는 훨씬 꼼꼼하게 해요. 훨씬 꼼꼼하게 하고 진짜 이게 저는 검사 100명이 달려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 앞에 앉아있는 검사는 한 명뿐이지만 네. 그 뒤에 100명이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 125명이라. 아이 뭐 하여튼 뭐 얘기하면 검찰 맞습니다. 컴퓨터가 그 연동이 돼 있어요. 네트워크로. 그래서 이 화면을 피의자 신문조서 치는 사람은 한 명이지만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사람은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 명이. 어떤 경우는 검찰총장도 보고 있어요. 예, 그걸 볼 수 있어요. 외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메신저를 준단 말이에요. 이거 물어봐, 저거 물어봐. 이 사람이 질문한 사람이 놓친 건 물론 질문을 사전에 다 준비를 해놔요. 사전에 다 준비를 해서 이 사전에 준비된 질문을 쭉 하는데 중간중간에 답변에 따라서 또 질문이 더 파생되는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물어봐고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머리를 모아서 이쪽에서는 검찰에서는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던지는 것이고 받는 사람은 혼자죠. 당연히 내 앞에 있는 앉아있는 검사도 한 명인데 1대1이 아니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수사 안 해요. 계속 이렇게 수사가는 일에 앞을 보지만도 여기는 여기는 메시지가- 준비된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따른 자료를 계속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 조사를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서 그걸 같이 백업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예. 그리고 그걸 이런 질문하라 저런 질문하라 계속 메시지도 방어도 물어봐. 메신저로 야, 보냅니다. 참 예. 쉽지 않겠구나. 쉽지 않- 그래서 음, 아니 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알고 계실 건데 그렇겠죠. 뭐 본인도 전문가니까. 다 해봤으니까. 네, 예. 네. 그래요. 하여튼 뭐 조사가 녹록치는 않을 것 같고 2차 소환 일정 아직까지는 안 나왔죠. 지금 조정해서요. 아마 했어요? 2일 날, 7월 2일 날로 7월 2일 날? 협의하는 중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는 네네.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강도 높게 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특검에서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사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뭐 한정 없이 뭐 봐주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정 봐주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대통령 호칭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특권의식은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아직도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화면에 봤을 때는 음. 본인도 아직도 뭐 경호원이 문 열어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자신은 아직도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계엄이라든지 탄핵 국면 계엄을 선포한 것도 모든 건 원인은 하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라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그 제가 봤을 때 병원에 갔을 때 김건희 여사 휠체어 밀고 나오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 호칭도 호칭이지만은 지하 주차장 사용 문제는 본인보다도 본인이야 뭐 나가면서 정문 들어가면서 윤핵관 팀하고 손을 흔들고 멋있게 가는데 혹시라도 김건희 여사가 이제 특검에 이제 출두를 할 당시에는 정문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지하 주차장 이용을 요구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제가 윤석열 대통령 아마 그런 의도도 있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이제 한번 판단을 해봅니다. 왜요? 네. 김건희 씨도 김건희 씨 좋아하는 건희 사랑 있으니까 팬분들 오셔가지고 해줬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저 윤호견들도 보면은 이제 좀 일부 틀린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망쳤다. 이래가지고 그게 좀 비토하는 절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또 그래요?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또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네네. 갈려져요. 네네. 그 안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유, 네. 아이고야. 부부 일신도.